편의점 알바생의 고민이거든요. 손님이 오면 꼭 일어나야 하나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자예요. 얼마 전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0대 정도 보이는 손님이 오더니 전자담배를 찾더라고요. 전자담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저한테 잘 모르면 다냐 그러면서 일단 찾는 제스처라도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뭘 찾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저한테 지금 내가 들어오고부터 이 얘기하는 동안 앉아서 말하는 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장 번호를 달라길래 번호를 줬어요. 그러고는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점장을 만난 적은 없긴 한데 뭐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죠? 제가 앉아서 대답을 하든 서서 대답을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서 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무슨 행동이죠? 안 그래도 요즘 번아웃 와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보자마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이제 손님이 물건을 찾는데 찾는 척이라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전자담배 쪽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고지곳대로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도 앉아있고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끝까지 앉아서 대화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사연자분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손님이 어떤 물건을 물어보면 찾는 척이라도 하는 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왜냐면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잘 모른다 그러면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꺼내보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확인하는 제스처라든지, 이제 이거는 알바생으로서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담배 쪽을 잘 모른다고 해서 손님한테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건 설마 편의점 알바를 단순히 바코드만 찍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럴 거면 이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안 하고 키오스크를 놔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손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앉아 있었던 부분, 꼭 일어나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손님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 그리고 손님이 무언가를 물어보면 일어나서 대답하는 행동 등등, 이런 행동들은 저희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기본적인 예의 범절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게 하기 싫으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쿠팡 분류 작업이라든지 뭐 전단지 알바 등등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편의점 카운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알바 입장에서 이제 자기 주관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듯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연자분 행동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소문이 나서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장님은 무슨 죄일까요? 사장님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들,
그런 거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올바른 지적을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겨보겠다는, 말싸움에서 이겨보겠다는 그런 자세는 정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21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친구분들이나 어른들이 그동안 많이 참아준 듯 보여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많이 참아주신 것 같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지금 사연자분 계속 그렇게 사시면은 주변에 남는 사람은 사연자분 같은 사람들만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끼리끼리 논다고 말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분처럼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 남기를 원하시나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연자분이 하신 행동들 결국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끼리끼리 주변에 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행동하면은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런 주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사연자분한테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목은 비혼주의자였는데 후회됩니다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2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가 저와 맞지 않기도 했고 굳이 투닥투닥하며 사랑을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부터 비혼을 선언했고 결혼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직장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하며 제가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32살이 되었는데 조금 후회가 됩니다. 비혼을 선언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했고 어릴 땐 노는 게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즐겁지가 않네요. 20대 때는 어딜 가서 놀아도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크게 없었는데 요즘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결혼을 하면 같이 돈을 벌고 그럼 소득도 많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이서 살면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 평생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려니 막상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여자 혼자 벌어봤자 버는데 한계가 있고 제 친구들은 당장 월 200만원만 벌어도 남편이랑 합치면 나름 괜찮은데 저 혼자서 200에서 300만원 사이를 벌어도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지금 당장은 솔로가 괜찮을 순 있어도 죽을 때까지 혼자라는 생각이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 나이가 32살이라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 한들 남자 쪽에서 기대하는 기대치에 제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가려고 하기엔 겁도 많이 나고 제가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결혼 상대를 알아보자니 너무 막막하네요. 조언보다는 쓴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쓴소리라고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생각이 참 많으시겠어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비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늙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건 나이가 들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20대에 하던 생각이 30대에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때는 뭐 체력도 좋고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니까 순간적으로 비혼이 좋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비혼이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 비참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돈도 모으지 않고 여행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알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또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죠. 20대 때.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결혼이 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준비는 일단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스펙을 점점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니라 비혼이라면 심지어 혼자 살 거라면 직장은 더더욱 필요했고요. 당연한 거죠.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솔로로 지내면서 직장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이제 조금 넓어진 상태예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저는 많은 돈은 못 벌어도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비혼이라도.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제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니까. 그렇게 저는 1년 반 전에 현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혼을 생각했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택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비혼이 됐든 결혼이 됐든 준비는 직장은 다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직장을 관두거나 자기 개발을 멈추진 않았거든요.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 개발도 멈추셨고 직장도 멈추셨고 알바만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저는 현재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2030 세대잖아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저희 2030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 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알바가 더 많이 번다라고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알바만 하고 살 거라는 20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늙어서 행복한 것보다 현재 행복하게 중요하다라는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행복할 거라고 생각만 하고 힘든 건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요즘 영상 보면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집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애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면서 이제 솔로가 낫다 라고 이렇게 영상이 많이 나오면 너도 나도 비혼 선언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결혼이 힘들 것 같아서 비혼 선언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분위기에 편승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이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본인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 라는 건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선택한 결정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니까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했지만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책임의 시간이 왔어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또 힘들다고 피하면 더 최악이 되는 겁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정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연자분께서 이제 32살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눈높이 낮추시고 남자 만나보면 되잖아요. 눈높이 낮추면 남자 많습니다.
뭐 비슷하게 버는 남자, 돈을 떠나서 생각이 이제 맞는 남자를 찾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눈높이를 조금 많이 낮추시고 남자를 좀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자를 만나기를 힘들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이제 남자를 못 만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평생 혼자 살 준비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직업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제목이 이제 친구가 유튜브를 보고 퇴사한대요. 요렇게 왔거든요. 이게 좀 제목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일단 나왔는데 제가 사연을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고민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와 같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친구고 근무지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 1년째 근무 중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월급은 좀 작지만 여자가 일하기엔 정말 좋은 직업 같거든요. 뉴스에서는 공무원이 힘들다, 월급도 적다 등등 다양한 이유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직장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고 페이가 적은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임신을 하고 애를 가지면 다시 복직을 못할까봐 임신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것도 없고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복직을 해도 눈치도 안 보이고 여자한테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제 친구가 유튜브를 보더니 돌연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본 유튜브는 공무원을 그만둔 20대 여성분의 브이로그였어요. 해당 영상의 여성분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며 퇴사를 하셨는데요. 제 친구도 그 유튜브를 보고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다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계획도 없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퇴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가요?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사이가 틀어질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역시 제목만큼 사연도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요즘 저도 이런 뉴스도 그렇고 이런 말을 많이 봤는데 퇴사가 무슨 유행인 것처럼 많이 번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안타깝거든요. 당연히 이제 본인 인생이고 남이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옆에서 보이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진짜 몹쓸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한 친구인데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정말 오래된 친구고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이가 최대한 틀어지지 않으면서 알아듣게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분의 성격도 모르고 그냥 이제 단순히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 한번 참고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제 제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연자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버티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자라는 건 누구나 일단은 알고는 있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걸 실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가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못 버티고 포기를 하는 게 일단 절반 이상이거든요. 퇴사하고. 그만큼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근데 사연자분 친구분처럼 명확한 목표도 없이 유튜브를 보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한다는 건 좀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이게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요, 이거는? 자꾸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일단 잠자는 그 순간까지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살아보셨는지 그것부터가 일단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충분해요.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살아보면은 퇴근하고 남는 시간도 정말 많아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것도 있고요. 퇴근하고 모든 시간을 본인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것도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굳이 꼭 퇴사를 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야 본인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랑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원이.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저는 더 마음가짐도 여유가 있고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적어봤으니까 사연자분께서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친구분에게 조언을 해주실 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 퇴사를 한다는 친구분의 걱정이 담긴 이제 사연을 읽어봤거든요. 사연자분께서는 최대한 상처를 안 받게끔 정신 차리도록 말을 해주고 싶다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목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원하는 회사가 없어요. 요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자입니다. 저는 4년제 인서울대학을 나왔고 현재 졸업 후 1년째 백수생활 중입니다. 구직 활동은 하고 있으나 원하는 회사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학점도 괜찮게 받았고 토익도 800점대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체들마저 구인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전 대기업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중견기업 정도만 가도 만족하며 살 자신이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중소가 많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조차도 저 같은 신입이 들어가기엔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은 눈을 낮춰서라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무런 복지도 없고 야근 강요에다가 가족기업인 그런 회사를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서울대학을 나와서 토익도 800점대로 준비를 했고 학점도 괜찮은 상황에서 그런 곳을 가기엔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회사를 갈 바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면접 준비 등등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분들 말대로 제가 눈이 높은 건지 요즘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취업 시장이 더 줄어들 텐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많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쓴소리도 상관없으니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요즘 진짜 취업 시장이 많이 힘든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스펙이 서울권 대학도 나오셨고 토익도 800점대까지 맞춰 놓으셨는데 들어갈 만한 회사가 없다.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계시니까 자신감도 많이 잃으셨을 듯 합니다.
저도 이제 20살 중반부터 취업을 알아볼 때 갈 만한 회사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많이 낮췄어요. 자존감은 높았으나 제 자신의 가치를 이제 낮춘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괜찮은 회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 딸리니까 계속 떨어진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들처럼 괜찮은 회사는 못 가니까 중소기업에 가서라도 경력을 쌓아야겠다. 거기 가서 끝이 아니니까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이제 꾸준히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이제 직무에 관한 공부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고 1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제 복지도 없고 다니기 힘든 건 맞거든요. 괜찮은 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복지도 괜찮고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는 저를 받아주질 않는데 계속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더 멈추지 않고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회사를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는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대학도 괜찮게 나오셨고 스펙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 스펙으로 이제 뭐 그저 그런 회사를 갈 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은 스펙이었으면 사연자분이 이제 면접을 보셨던 그런 회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단순히 이제 스펙만 봤을 때는 절대 나쁜 스펙은 아니지만 경쟁자분들이 워낙 스펙이 좋으니까 경쟁자분들을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눈을 낮춰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회사가 이제 의리의리하고 휴게 공간도 확실히 돼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누구나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을 가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이제 다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냉정한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조금 떨어진 중소기업을 간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평생 다니는 게 아니니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가서도 꾸준히 자기 노력을 안 하면 뒤처지는 거고 조금 떨어진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더 높은 회사를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연은 몰라도 이런 이제 취업에 관련된 사연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저도 취업을 할 때 제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감성을 배제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취업에 관해서는 정말 인생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만한 회사가 없다 라는 이제 20대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해 봤거든요. 요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예상되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가면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도 맞지만 제 말도 맞고 틀린 건 없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냉정해지셔가지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